지금 이제 하락장이 예상보다 이제 길어지게 되면서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내 집 마련에 대한 그런 관심도도 많이 떨어지고 있지만 네. 실제적으로 그래도 저희 그 월브TV 시청자분들께서는 여전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계세요. 네. 자, 그래서 이런 현실적으로 월급 한 300만 원 받는 이 직장인이 과연 이 돈을 착실히 모아서 이번 생에 진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지 이런 질문도 주변에서 상당히 많이 받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가능하죠. 그러니까 오히려 월 300만 원을 받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이 가능한 거죠. 예를 들어서 너무 많이 받으시는 분은 내 집 마련의 필요성을 오히려 못 느낄 수도 있어요. 월급 300만 원을 받는 사람들은 오히려 주거에 대한 결핍을 느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300만 원이라는 월급이 굉장히 소중하거든요. 오히려 내 집 마련에 대한 어떤 의지가 더 강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보통의 월급으로도 내 집 마련할 기회가 꽤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정책을 들여다보면 꽤 많이 있는데 최근 같은 경우에는 뭐 세계지초에 대한 어드밴티지 그리고 정책 그리고 대출 이런 것들이 일반 청약도 마찬가지고요. 300만 원 보통의 월급을 받는 분들에게 유리한 어떤 내 집 마련에 유리한 방향으로 좀 시장이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왜냐하면 또 실질적으로 헐헐님조차도 네. 그 사회 그 공무원, 사회복지 네. 공무원으로 시작을 하셔서 네. 결과적으로는 또 이제 강남에 입성을 하셨잖아요. 네. 금수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럼 이제 이런 헐헐님의 그런 또 사례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또 본보기가 될 수도 있어서 네. 그 어떻게 그렇게 강남에 입성을 했는지 여부도 네. 중간중간에 같이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헐헐님이 정말 열심히 현장을 지금도 네. 누비고 다니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보시는 앞서 1분기 때에 비해서 지금 요즘의 그런 현장 분위기는 좀 어떤지 알려주시겠어요? 그러니까 2022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는 어떻게 보면 부동산 시장의 박앤세일 기간이었어요. 예, 그래서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월 달까지 거래량이 조금씩 살아나면서 최저점 대비 한 10%, 15% 정도 수도권 기준으로 이제 다시 반등을 했고요. 이게 실거래가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2분기가 시작이 되었는데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서울, 양평이라든지 뭐 휘경, 그리고 광명, 용인, 청주 이렇게 그러니까 청약의 분위기가 외면했던 부동산에서 관심을 다시 끌어오는 요소로 좀 작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시장 분위기는 1분기가 저점이었구나라는 것들을 인식하고 집을 매도하려는 분들과 그다음에 매수하려는 분들이 지금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그런 시점인데 요 안에서 인근의 기축 대비 조금 저렴하게 나오는 신축, 즉 청약은 관심이 굉장히 뜨거운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전년도보다는 특히 또 1분기보다는 관심이 좀 늘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거래가 막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은 아닌가 보네요. 전년도 대비해서는 이제 거래량이 있지만, 예, 그리고 1분기보다는 상승률 자체는 조금 횡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아무래도 1분기에 저점을 맞잖아요. 1월 초에 12월 말에. 그러니까 최근에 저도 이제 그래프들 이제 단지별로 그래프를 보면은 거의 지금 거의 12월 말 정도에 네. 이렇게 저점을 딱 찍고 그 이후에 이제 1월부터 서서히 이렇게 올라가기 올라가는 시작했죠. 그 가격대가 실거래 내역을 보니까 그런 게 좀 보이긴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점을 받기 때문에 지금 4월, 5월이 된 지금 내가 저점 대비해서 10%, 15% 정도 상승한 시세를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가에 대한 비싸다라고 고민이 생각하는 그렇죠. 고민이 있는 시기이죠. 그래서 매수 매도 간의 줄다리기가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중요한 거는 내가 가고 싶은 그 단지, 내가 사고 싶은 그 아파트가 가격이 비싸냐 싸냐 여기에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네. 뭐 다른 지역이 뭐 많이 오르고 떨어지고를 떠나서 그렇다면 내 관심 있는 그 단지 아파트가 현재 가격이 싼지 비싼지 이거를 알 수 있는 방법, 이걸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저는 평소에 이제 시세 그룹핑이라고 해서 시세 그룹핑? 네. 시세별로 묶어요. 단지들을 묶는데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선행되는 작업이 있어야 되는데 시세 트래킹 개별 아파트들의 매매가를 항상 좀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부동산에서 네임드 아파트가 있어요. 대장주라고 하죠. 예를 들면 뭐 엘스라든지 그다음에 뭐 은마라든지 뭐 마레프라든지 이런 네임드 아파트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결국은 그 시장의 어떤 흐름을 주도하는 어떤 안테나 아파트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네임드 아파트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어떤 그
이후에 연계되어 있는 지역들이 같이 움직이는 순차적으로. 네, 연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장 아파트들, 좀 유의미한 네임드 아파트들의 시세 정도는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 시세가 어떻게 어느 정도로 형성되어 있고 전달 대비해서 어느 정도로 이제 뭐 상승하거나 하락했구나 이렇게 시세 트래킹하는 추적하는 작업들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머릿속에 이제 급지들이 좀 정리가 돼요. 뭐 잠실, 그다음에 뭐 대치, 마포, 신길, 뭐 은평 이런 것들의 서열들이 좀 이렇게 나열이 되면서 시세가 정리되고 상품이 좀 정리가 되는, 그러니까 나래비를 세울 수 있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작업을 할 수 있냐면 금액대별로 그룹을 좀 묶을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일종의 쌍둥이 단지들을 찾을 수가 있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고덕과 마포의 좀 기축단지들 항상 비슷하게 움직여요. 예, 그리고 과천의 대상단지와 송파의 중위급지단지 이렇게 비슷하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세를 추적하다 보면 얘랑 이 단지와 이 단지는 좀 이렇게 그룹으로 묶일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이 그룹군이 생기는 거죠. 이 그룹군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 이 A 아파트와 B 아파트가 똑같이 쌍둥이처럼 흘러가요. 그러니까 시세는 이거는 뭐 상승장에서도 같이 비슷하게 올라가고 맞습니다. 하락장에서도 좀 비슷하게 가요. 떨어지고. 네, 그래서 이렇게 쌍둥이처럼 그래프가 이렇게 붙어서 흘러가게 되는데 시세가 굉장히 과학적이죠. 그래서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합이 시세로, 그러니까 어떤 악재와 호재의 합이 시세로 나타나는 건데 이렇게 쌍둥이처럼 흘러가는 단지들을 이제 주목을 하고 있다가 늘 A가 조금 유의미한 차이로 높았는데 A가 조금 B보다 좀 하락한다든지 이렇게 약간 시세가 역전하는 데가 있는데 그런 타이밍들을 평소에 시세 트래킹을 잘 한다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A가 평소에 좀 높았는데 B보다 좀 많이 하락했다라고 하면 그 A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는 좀 저평가됐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타이밍이 될 수 있겠죠. 일반인이 봤을 때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같이 갔던 게 갑자기 하나 뚝 떨어져. 그럼 얘 뭔가 있네. 그렇죠. 얘 뭔가 이유가 있어서 얘가 떨어진 거구나. 왠지 얘만 계속 떨어질 것 같은 네. 그런 생각을 또 가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비슷하게 회복을 하거든요. 아니면은 그 다른 단지도 같이 떨어지는데 이게 떨어진 이유를 좀 분석을 하실 수 있어야 되고 왜 떨어졌는지. 그래서 A 아파트가 떨어졌는데 B 아파트도 같이 떨어질 것인지 아니면 A 아파트만의 문제로 일시적인 문제. 예를 들면 맞아요. A 아파트 지역의 공급이 신축 아파트의 공급이 과공급이었다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원인들, 그러니까 갑자기 쌍둥이 아파트 중에서 한 아파트가 떨어졌다면 갑자기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 좀 스스로 분석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떨어진 이유가 좀 회복 가능한 요소인지에 대해서도 좀 분석을 해보실 수 있으면 얘가 나중에 떨어졌지만 이런 연유이기 때문에 한 2년 정도 다시 올라가겠네 라고 유추할 수 있다라면 떨어졌을 때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오히려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시장을 계속 봐야 되는데 그러네요. 그래서 시세 트래킹, 개별 특수성이 있는 단지 혹은 상징성이 있는 네임드 단지들의 어떤 시세들을 파악을 하고 지역의 서열을 파악해서 얘네 동일 그룹으로 묶을 수 있는 것들을 항상 그룹으로 관리를 하면서 이 그룹 내에서 시세 서열이 이제 바뀌었을 경우에 그 원인을 파악하고 그 원인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원인들을 파악해서 저평가 여부를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지금 현재 이제 홀홀님 같은 경우는 그걸 시세를 계속해서 지켜봤고 네. 트래킹을 하면서 그룹핑을 만들었는데 보시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예 없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시세 트래킹도 없고 그룹핑도 그렇습니다. 없고. 네. 근데 이런 분들이 그러면 바로 해볼 수 있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룹핑을 한다는 게 좀 네.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서울 25개구의 대장단지가 어디인지를 일단 파악하시는 게 중요해요. 대장단지를 파악하고 그 대장단지의 시세는 지금 얼마인가? 를 파악하면 각 구의 서열을 좀 매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강남은 대장 단지가 33억, 서초는 34억, 그다음에 송파는 25억 이런 식으로 단지들의 시세를 파악해서 서열을 나누면 이 급지가 서초, 강남, 송파, 용산이 좀 상급지이구나라고 파악할 수 있고 하위 급지가 이렇게 있구나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열을 이렇게 매기고 이 단지하고 그럼 지역은 달라도 비슷한 시세를 형성하는 곳은 어디인가로 계속 이 단지의 옆에다가 리스트를 추가하는 거죠. 다시 정리하면 지역의 대장단지 시세를 파악한다. 그 대장단지와 비슷한 시세를 가지는 단지들을 그룹으로 묶어본다.
이런 연습들을 계속하는 거죠. 대장단지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가장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것들이 그 구 내에서 국민평형 기준으로 시세가 가장 높은 것이 전용 대장일 한 33평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시세가 가장 높은 것이 대장일 가능성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 아실이라는 앱을 이용하면 이제 최고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강남구에서 최고가를 알고 싶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평형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쵸, 평형 맞춰야죠. 자체를 맞추고 그리고 뭐 한 2달이나 3달 본인이 알고 싶은 기간을 조금 길게 잡으면 아무래도 그 통계의 그 어떤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겠죠. 네네. 그래서 강남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지금 현재 거래된 것 중에서 최고가가 압구정 쪽이고요. 강남 워낙에 넓은 단지이기 때문에 뭐 재건축의 대장 단지 그리고 신축의 맞아요. 대장 단지 이런 것들이 따로 있기는 맞아요.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재건축 쪽에서는 압구정 쪽이 대장 단지이구나. 그리고 신축으로는 레드펠 대치동의 신축 단지가 대장이구나.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시면서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각 구의 대장을 굳이 한 단지만 꼽을 필요는 없습니다. 제일 상단 그룹에 있는 것들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대장 그룹들을 뽑아요. 예를 들면은 강동구를 좀 해볼까요? 강동구 국민평형으로 하면 마찬가지로 1, 2위에 랭킹이 되는 것들이 대장 단지구나 라고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서 이제 실제 그 현장을 임장하다 보면은 네. 얘가 대장답구나라는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대장은 대장인 이유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강동구를 찾았다라고 하면 예를 들면 뭐 그러면은 마포의 대장은 얼마인가? 그래서 강동구 대장이 고덕 그라시움인데 네. 마레프하고 시세가 붙어 있죠. 그러네요. 그러면은 그룹이 마포의 기축단지, 기충 대장단지와 그다음에 강동 고덕의 신축단지 대장단지가 붙어 있는구나. 같은 그룹이다. 네. 근데 실제로 마레프와 고덕 그라시움의 여러 단지 비교를 보시면은 대체적으로 쌍둥이 단지구나라는 것을 어머나, 오늘 다 알 수가 알려주시네요.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고덕동의 아파트 단지 이름을 그라시움. 치시면 마포의 아현동에서 마포 레미안 프로지오를 검색해 보면 이렇게 해서 보면은 마포 레미안 프로지오가 이 일정한 갭을 두고 조금 형님인데 이제 이쪽 구간에서 그라시움을 치고 올라갔다라고 하면 이 구간에서는 마포 레미안 프로지오를 매수하는 것이 조금 더 유의미한 저평가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시세 그래프라는 게 늘 똑같진 않아요. 예를 들면 고덕에 뭐 9호선이 개통했다라든지 이런 그렇죠. 변수들이 입지적인 있으면 또 변화가 있으면 또 외부 변수가 있으면 또 시세가 붙거나 역전되기는 하는데 대체적으로 이렇게 쌍둥이의 흐름을 가져가기 때문에 이 둘을 그룹으로 묶을 수 있고 이렇게 시세 역전이 일어날 때는 대체적으로 상급지였던 곳이 밑으로 내려갔을 때는 이 상급지 부분을 선택을 하면 오히려 투자의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겠죠. 지금은 쌍둥이처럼 붙어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이렇게 만약에 붙어있는 상황이라면 좀 더 그래도 마레프가 고덕 대비 좀 싸졌다라고 볼 수도 그렇게 있는 건가요? 판단할 수 있고요. 내가 갭 투자를 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입주할 것인가에 따라서 조금은 다른 게 그러니까 마포의 전세가가 조금은 더 높아요. 그리고 고덕의 전세가가 조금은 낮기 때문에 내가 전세를 끼고 미리 사두겠다라고 했을 경우에 두 아파트의 상품 가치가 비슷할지라도 초기에 투입되는 그 투자 금액, 종잣돈 대비 투입되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나에게 유리한 상품은 그 시장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전제 조건은 이렇게 그룹으로 묶는 단지들의 어떤 풀이 많아지게 된다면 이 안에서 비교할 수 있는 그룹군이 많아지는 거죠. 이런 쌍둥이 단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요 단지 비교만으로도 저평가 아파트를 충분히 찾을 수 있어서 제가 이제 향후에 월부에서 진행하는 강연에서 이런 쌍둥이 단지들을 한 30개에서 50개 정도 리스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방법을 알면은 충분히 꼭 이제 서울 쪽이 아니고 이제 지방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이제 본인 지역에 이렇게 적용을 시켜서 찾을 수가 있으니까. 왜냐면 이제 지방 같은 경우도 뭐 부산이나 뭐 대구나 이런 경우도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런 경우 이런 식을 좀 잘 활용을 하면 그렇죠.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산의 모 지역과 서울의 모 지역을 비교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방분들 같은 경우에 나 그냥 홈그라운드인 부산에 투자할까 아니면 서울에 한 채 마련하고 싶은데 잘 모르겠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내가 잘 아는 홈그라운드 내 앞마당 지역과 그리고 조금은 잘 모르지만 투자하고 싶은 지역들을 이렇게 직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으니까 이런 데이터들을 활용하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실습을 시켜주시니까 바로 이제 이해가 더 빠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이제 낮에 카페에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하고 계시면 시간이 금방 갑니다. 그치. 뭐 유튜브 다른 거 뭐 이렇게 게임하고 이런 거보다 드라마 보는 지역과 것보다는 상품에 익숙해지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이와 별개로 또 이제 나에게 맞는 아파트, 뭐 나에게 맞는 지역, 뭐 내 집 마련을 한다거나, 뭐 투자를 한다거나 이럴 때 좀 더 좀 그 사전에 좀 유념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그 입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입지의 보편성에 대해서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뭐, 교통과 상권과 그리고 일자리, 학군 좋아야 한다라는 것은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거인데 남들이 다 좋다고 해서 나에게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만의 강남을 찾는다라는 것은 결국은 나에게 최적화된 입지를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별성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자녀가 아직 없어서 그리고 아직은 자녀 계획이 없어서 학군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학군보다는 교통망에 포인트를 두어서 집을 선택할 수가 있는 거고, 나는 자녀가 중학생, 고등학생이어서 직장이 좀 멀어지더라도 학원가와 학군을 이용할 수 있는 곳을 선택하면 좋겠다라든지, 그게 또 실거주 만족도가 높거든요. 그래서 어떤 개별성에 집중해서 그 집을 마련하는 것이 집이라는 공간을 누리면서 꾸준히 행복할 수 있는 길이 되기도 합니다. 또 내가 행복하다라는 거 결국 다른 사람도 이 집에서 살고 싶어 할 확률이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보편적인 입지 가치에다가 개별성, 즉 나의 어떤 우리 가족의 라이프 사이클을 넣어서 선택하는 것이 집을 좀 편안하게 누릴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되겠죠. 투자 상품을 찾을 때는 좀 다른가요? 투자도 일단은 뭐 기본적인 그 입지 가치를 대입을 하는데, 아무래도 투자로 봤을 때는 개별성보다는 보편성. 그렇죠. 왜냐면 내가 직접 들어가 사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나는 산을 좋아해. 제 남편. 그래서 아파트 에코 붙은 것들을 너무 좋아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개별적인 성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로 봤을 때는 조금 더 입지 가치 보편성에 좀 중점을 두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지금 그러면 가지고 있는 돈이 5천만 원 이내인 사람이 있을 것이고, 네. 또 5천만 원이 넘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네. 그런 분들한테 그럼 각각 어떤 준비를 하면 될지. 일단 5천만 원 이하로도 마련할 수 있는 집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첫 집으로서 어떤 만족스러운 집일 수는 좀 성에는 안 찬다. 정답입니다. 내 성에는 안 찬다.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5천만 원 이하 정도의 종잣돈이라고 한다면 저는 1,000만 원 정도는 떼어서 늘 공부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5천만 원 이상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무언가 내 집 마련에 어떤 시동을 걸어볼 법한데, 5천에서 1억 원 이하일 경우에 청약을 시도하세요. 청약은 내 집 마련을 하는 데 있어서 디폴트 값을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약이 5천만 원으로 수도권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청약의 시스템을 아시게 된다면 이제 계약금 10% 정도로 이제 집을 마련하실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청약의 계약금만으로는 또 입주가 또 불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 5천만 원 정도의 종잣돈을 가졌다라고 하면 청약을 시도해 보시되, 약간의 어떤 기형적이거나 낯선 상품들, 예를 들면 신혼부부라면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아니고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같은 경우는 임대주택이잖아요. 신혼희망타운은 분양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신혼희망타운, 그 다음에 토지임대부주택이라든지 아니면은 본청약 말고 사전청약, 이런 어떤 뭔가 이게 뭔데? 하고 추가 질문이 나올 수 있을 법한 상품을 선택하신다면 조금은 문턱값이 낮게 진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 어떤 낯선 상품의 전제 조건은 입지 가치와 상품 가치입니다. 즉, 상품이 낯선데 입지도 안 좋아. 그렇게 되면은 많은 사람의 외면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일예로 신혼희망타운의 과천, 신혼희망타운의 위례역 바로 아래에 있는 복정 2지구라든지 이렇게 입지 가치가 훌륭한 지역들을 선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품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일단 공부를 통해서 이제 체득하시는 게 일단은 중요하거든요. 기본적으로 5천만 원이 넘든 적든 기본적으로 부동산 대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사전에 내가 알아야 되는 입지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충분히 좀 공부는 돼야 되는 부분이네요. 그렇죠. 종잣돈 규모가 적을수록 이 돈을 그러니까 허투루 쓸 수 없거든요. 왜냐면은 내가 종잣돈 규모가 5억, 6억이 있으면 5천만 원 정도 투자로 실패해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전 재산을 잃었을 경우에는
또 부동산 시장에서 아예 관심을 이제 맞아, 아예 맞아. 떠날 수 있거든요. 소액의 종잣돈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지 이 내 집 마련의 종류와 방법 그리고 이 종류와 방법을 알았다면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상품을 마련할 수 있는지 입지와 레버리지 이렇게 다양한 어떤 부동산 취득 방법과 기술을 공부하셔야 되는 거죠. 네. 그 부분이 저도 공감을 하는 게 내가 뭐 투자금이 적고 금액이 적으면은 그만큼 이거를 쓸 수 있는 그 선택지가 적다 보니까 네. 그만큼 없는 그 부족한 부분을 내 시간과 에너지로 맞아요. 채워야 채워 되는 거죠. 넣어야지만이 그 안에서 좀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는 걸 저도 좀 이렇게 느끼는 바가 있어서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월부에서 강연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뭘 사면 안 되는지를 확실하게 그거 알려드립니다. 너무 중요해요. 정말 중요합니다. 사이클에 따라서 사면 안 되는 상품들이 바뀌어요. 현재 시장에서,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어떤 상품은 사면 안 된다라는 것을 스스로 확실하게 분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종잣돈 안에서 최고의 입지 가치를 가진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들도 직관적으로 알려드립니다.